맨해튼 중심부 진입 승용차에 대한 교통 혼잡세가 11달러 52센트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인 22일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2017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전년 대비 17%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시작돼 영국과 미국의 정치권 등을 강타한 성폭력 파문에서 유엔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주 레오니아 일부 도로에서 러시아워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KBTV 김아라입니다. 맨해튼 중심부 진입 승용차에 대한 교통 혼잡세가 11달러 52센트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Fix NYC는 19일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맨해튼의 중심 상업지구 진입 승용차에 대해 11달러 52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트럭은 25달러 34센트를 내야 하고 옐로우캡이나 우버 콜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는 CBD 내에서 승객을 한 번 태울 때마다 2달러 내지 5달러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혼잡세는 이지패스로 지불할 수 있는데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보고서는 특히 통근자들에게 차량 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대중교통의 수용 능력과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 작업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혼잡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한 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15억 달러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자금으로 확보되며 이 자금은 도로 포장 등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반면 혼잡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주지사와는 달리 빌 드발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혼잡세가 맨하탄 외곽 보로에 살며 맨하탄으로 차를 몰고 와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인 22일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에 앞서 모두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셧다운 종료에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는 대로 연방정부 업무는 정상화됩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2017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전년 대비 17%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한해 취업 영주권 취득 환인은 총 11,329명으로 2016년 13,631명보다 2,300명, 17%나 급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취업 영주권 취득 환인이 전년 대비 37%나 급증한 것과 반대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특히 취업 3순위 중 비숙련직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016년 2,08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40%의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취업 3순위 숙련직도 3,290명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습니다. 고학력자들인 취업 1순위는 1,191명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으며 취업 2순위 역시 5% 줄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가 지난해부터 이미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부통령 펜스가 이스라엘 총리를 방문하며 중동에 또다시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2일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내년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을 내년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팔레스타인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는 한편 대사관 이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1947년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자국 수도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닌 지중해와 맞닿은 경제도시 텔아비브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펜스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의 아랍계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었다가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크네세트 연설에 앞서 이날 오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큰 영광이라며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달성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지금처럼 강력했던 적이 없었다고 화답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52회 슈퍼볼에 패트리어츠와 이글스가 맞붙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52번째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와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마지막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벌어진 NFC와 AFC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두 경기장에선 각각 승리의 환호성과 아쉬운 패배의 눈물이 겹쳤습니다. 먼저 치루어진 잭슨빌의 제규어와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의 경기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가 24대 20으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는 이로써 사상 10번째 슈퍼볼에 출전하는 최초의 팀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의 바이킹과 격돌한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38대 7로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52회 슈퍼볼에서 맞붙는 두 팀은 2004년 슈퍼볼에서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누르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작년 우승팀이기도 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인 브래디는 오른손에 12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고도 마지막 결전에서 길게 던진 볼이 정확히 리시버의 손에 안기면서 터치다운을 성공시켜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브래디는 이로써 개인 통산 6번째 슈퍼볼에 진출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월 4일 열릴 슈퍼볼 결승전은 양 팀의 쿼터백인 탐 브래디와 닉 폴스의 대결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시즌 내내 놀라운 수비력을 보여준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반전을 보여줄지 풍부한 우승 경험을 가진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가 10번째 슈퍼볼을 가져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시작돼 영국과 미국의 정치권 등을 강타한 성폭력 파문에서 유엔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엔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며 유엔 전현직 근무자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유엔 사무소 곳곳에서 성희롱과 성폭행 등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면책권 등을 이용해 지금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이 인터뷰한 피해자 15명은 지난 5년간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피해 여성 7명은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했다가 강제 퇴직을 당했거나 계약 해지 위협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현직 UN 고위급 간부 1명도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뉴욕주 교사 자격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취득할 수 있지만 처음 신청 단계에서는 노동 허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일 퀸즈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뉴욕 한인 교사회 주최 교사연수회에서 주교육국 이중언어 교육정보 네트워크의 론우 부디렉터는 교사가 되기 희망하는 이들에게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에 교사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 부디렉터는 뉴욕주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일부 조건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케이스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교사 자격증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사 자격증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 체류 허가 소지자 등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1,606명의 독감 확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주 대비 독감 환자가 54%나 급증했습니다. 1,600명 이상의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입원한 것은 보건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처음입니다. 독감 환자는 주내 62개 카운티 전체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번 독감 시즌 들어 지난 13일까지 공식 보고된 환자는 17,362명이며 이 가운데 5,267명이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독감에 걸리면 최초 증세가 나타난 후 늦어도 이틀 내에 조속히 항생제 등 약품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지난 독감 시즌에는 뉴욕주에서 독감으로 인한 병원 입원 환자가 12,912명 발생했으며 8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주 레오니아 일부 도로에서 러시아워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레오니아 타운의회를 통과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금지 조례가 시행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타운 내 60여 개 로컬 도로에서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 주 7일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카운티 정부 또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브로드 애비뉴, 그랜드 애비뉴, 포트리 로드 등 3개 주요 도로는 비거주자 차량 통행이 허용됩니다. 통행 금지가 시행되는 60여 개 도로는 3개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소규모 로컬 도로들로 비거주자가 진입하려면 주민 방문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레오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편 배달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향하는 타 지역 차량들이 우회하기 위해 다리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레오니아 타운 내 도로를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해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행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안전벨트 착용법에 따르면 모든 앞좌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 탑승자는 뒷좌석에 탈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현행 규정을 바꿔 뒷좌석 탑승자도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3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당한 부부가 14번째 출산을 계획 중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3명의 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서는 데이빗 터핀과 루이즈 터핀 부부가 14번째 아기를 가질 계획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명의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운 것은 대가족의 특별한 스토리를 TV쇼에 내보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13명의 자녀 외에 애완견들도 기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애완견은 건강 상태가 양호할 정도로 잘 먹이고 잘 돌본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헤스트링 검사는
13남매가 쓴 일기장들을 발견했다며 이들 일기장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살에서 29살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인 이들 부부의 자녀 13남매는 외부 사회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성장 장애를 겪었으며 정상적인 글쓰기 능력이 지체된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터핀 부부는 고문, 아동학대, 아동방치, 불법 구금 등 40여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94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인 노인과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액세서 라이드의 운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AR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노인,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조 차량 서비스로 이용 자격을 갖출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한 후 정해진 탑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AR 차량은 MTA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제공하는데 예약된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난폭 운전, 차별 행위 등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 신고가 접수돼도 MTA가 정확한 사태 파악과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16년 접수된 AAR 민원 처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21,274건의 민원 가운데 43%인 9,125건이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중 96건은 난폭 운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휠체어 미고정, 차별 행위나 인종차별적 발언 등 이용자의 안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의 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측은 뉴욕시에서 AAR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년 만에 뉴저지의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8년 만에 네, 연임을 했죠. 4년 임기. 56번째 뉴저지 주지사 16일 취임했죠. 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주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주지사가 8년 만에 바뀌었어요.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죠. 네, 필 머피 주지사, 아마 이 포커스에서 우리가 선거 때에 후보 소개할 때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그 뉴저지 주에 있는 한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이 57년생입니다. 네. 60막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번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굉장히 좀 무서운, 좀 사나운 이런 이미지였는데 필 머피 신임 뉴저지 주지사는 신사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유펜 MBA 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한 20년 이상 일했죠. 네. 재정 전문가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서 민주당 쪽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전국민주당위원회의 그 재정 책임자로도 한 3년 일했죠. 그런 덕분에 오바마 캠프에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되고서 이분을 독일 대사로 임명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가 주 독일 미국 대사를 지내셨죠. 외교적이고 점잖고 그다음에 아주 소프트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뉴저지 주지사로 출마를 할 결심을 하고서 뉴저지 주에다가 New Way for 뉴저지라는 싱크탱크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저지를 좋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주로 만들려면 뉴저지 주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 간의 비교 분석하는 거를 New Way for 뉴저지라는 싱크탱크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또 연구도 하고 그런 준비된 분이죠.
이분이 지난 선거에 당선돼서 이제 8년 만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바뀌는 거죠. 네. 우리 그래서 이전에는 잘 안 맞았습니다. 사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소수계들, 특히 서민들한테 잘 안 맞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임기 시작하는 필 머피 신임 뉴저지 주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특히 서민들로부터는 큰 기대를 이제 안고서 출발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럼 또 8년 공화당 집권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걸까요? 공화당 민주당이 정책이 워낙 이 극과 극이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바뀔 거예요.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는 조세 정책의 세금 관련해서죠. 이 필 머피 주지사는 고소득자로부터 그 세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민들 비즈니스 크게 하는 데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지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 네. 두 번째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서 8불 20몇 전인가 그래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제일 낮은 주 중에 하나죠. 뉴욕은 13불 거의 됩니다. 네. 뉴욕, 뉴저지 강한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필 머피 주지사 앞으로 13불 선까지 최저임금을 8불 30선에서 13불, 14불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거죠. 네. 이거는 노동자들, 특히 저소득 임금자들을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바뀐 게 큰 차이가 나죠. 이민 정책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연방 검사.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잘못하는 게 있나 이 찾아내고 벌 주고 이런 게 몸에 뱉던 분이 주지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빡빡했었죠. 네. 필 머피 주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고 보호하고 함께 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스트레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한테 내 책임지겠습니다. 운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체자들 운전 면허 허용하겠다 이런 공약했죠. 네. 그다음에 교육도 공교육을 훨씬 더 강화시킬 거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들은 많이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공교육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이 교사들에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그래서 뉴저지 주 교육 교사 노조가 크리스티 주지사하고서는 아이 상극이었어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주지사는 서민들이 의존하는 뉴저지 공교육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이 있고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신임 뉴저지 주지사에게 우리 한인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필 머피 주지사가 이제 재정 전문가라는 부분 큰 회사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자영업에 중요한 거를 알아요. 그리고 선거 때 보니까 좀 영세한 비즈니스, 네. 중산층 규모보다 낮은 규모의 작은 비즈니스 하는 부분들에서 서치를 많이 하고 공약이 많았습니다. 한인 사회의 자영업이 크게 두 가지가 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세탁업하고 영세 자영업입니다. 네일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이 네일 가게 있죠. 이 두 가지 비즈니스 현안을 디테일하게 많이 분석하고 좀 해가지고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인들의 이익되는 측면을 많이 목소리를 내면은 크리스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다가 베네핏이 생길 거다. 이건 저는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저지 북쪽에 밀집되어 있고 이 서쪽으로 가는 데 있는 한인 드라이 클리너들, 이전에 갖고 있던 어려움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위주로다가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